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마음먹었다는 게 이 공습 소식을 국무부 라인을 통해서 하지 않고 주미 대사, 주미 주중대사를 불러서 직접 통보했습니다. 노사치 첫째. 둘째,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제 이 얘기예요. 미국이 마두로한테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중국이 굉장히 일종의 굴욕감, 음. 당황스러움 또 한쪽에 있을 테지만 동시에 저게 되네? 그렇다면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 나도 한번 대만 지도부의 참수작전 펴봐에 대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타이완도 중국이 통제하게 되면 소위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은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대만이 얻은 별명이 대만은 미국의 불침 항모다.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 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대만이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7번에 걸쳐서 호위 훈련을 했어요. 군사력이 워낙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해도 다른 부분, 회색지대 전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경제적 본능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6개의 나라와만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 그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장이 마두로 대통령이었는데요. 지금 마두로를 중국이 미국에 빼앗겼습니다. 마두로 체포는 상상도 못하고 당일 특사까지 보냈던 중국.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중국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중국 약간 비의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일단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음. 미국이. 사실은 이게 뭐 첫 번째는 아니잖아요. 지난 이란 핵시설 폭격이라든가 뭐 안보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가 필요로 하면 하는 거고. 그리고 중남미 지역을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의 뒷마당 그러잖아요. 이제 이 지역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실 실질적인 참수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핀셋으로 콕 집어내서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중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약간 이제 뭐 물러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트럼프는 겁장이다, 타코다, 그렇죠. 언제든지 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양보하더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네. 그런 걸로 봤고, 특히 트럼프 2기의 NSS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서반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쪽 동네는 내가 관할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 여기에는 오지 마. 그런데 지금 중남미 지역이 중국이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1대1로 그렇죠. 예, 그거의 이 핵심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나의 뒷마당에 중국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려고 해.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소위 마두로가 뉴욕 법원에 의해서 이전에 2020년 기소가 됐었고 그때 제목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미국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체포한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궁색하죠. 많이 왜냐하면 궁색하죠. 자위권이라는 거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그렇습니다. 무력으로 네. 할 수 있는 거고 네. 혹은 그 나라가 원하면은 할 수 있고 아니면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서 하든가 어느 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국의 의회 승인조차 없었던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음. 그냥 하고 저게 싶으면 되네? 할 수 있겠다. 저게 되네? 하고 네. 싶으면 할 수.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기가 베네수엘라가 일종의 중국 1대1로의 거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좀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거점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반미 정권을 이제 택해야죠. 그렇죠. 중국 입장. 그래야 네. 잘 먹히니까. 근데 마두로 이전에 휴고 음. 차베스도 대표적인 반미 정치인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미국의 메이저 정유사가 와서 남의 자원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쓴다. 그래서 자원 민족주의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유화를 업체들이 해버리고. 네. 이제 쫓겨났잖아요. 네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가 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일단 87조 차관이 네네.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중남미에 약 그 1,200억 불 정도 차관이 제공되는데 그중에 600억 불이 여기 집중돼 있다. 베네수엘라에 준 거예요. 어.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또 방공망을 깔아줬습니다. 이번에 무용지물이 됐지만 중국 방공망 별거 아닌데라는 얘기 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기. 음. 그게 사실은 이제 무기 수출 차원에서도 베네수엘라에 그게 아주 관용성이 있으면 반미 국가들은 많이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 차관을 주고 베네수엘라는 중국에게 차관을 상환할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석유로 갚았습니다. 석유로 갚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석유의 약 80%, 85% 정도가 중국에 제공이 되거든요.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그 자신들이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약 50%의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또 하지 말라는 데서 하잖아요. 러시아에서 그쵸. 하고 그죠? 베네수엘라에서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중국 베네수엘라의 일종의 그 연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푸틴도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푸틴도 원유와 러시아도. 관련해서 기술 지분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 들어가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둘 수 없게 됐겠네요. 미국이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와? 이렇게 되니까 네.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마약, 음. 카르텔인데 사실 마약이라는 게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겠죠. 근데 그것도 당연히 특히 불법 이민이나 마약에 같은 거를 공격을 하는 거는 미국 조야에 다 같이 환영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뒤에 바로 중국 때리기, 석유 패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준비를 10개월 동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 대통령 하원. 궁에도 스파이 네, 심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택일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하필 네. 이 한미 중국 특사가 가 있을 때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네.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마음 먹었다는 게 이 공습 소식을 국무부 라인을 통해서 하지 않고 미 대사, 미 주중 대사를 불러서 직접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겠다. 그러니까 그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노타치 첫째. 둘째,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제 이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네. 저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갈까?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갈까? 이제 이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부통령이 이제 임시 대통령으로 하고 나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장 최근에는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네, 네. 났습니다. 안 한다 한다 다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협조를 안 하면 사실 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여기를 뒤집어서 서방식 민주 정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형태의 미국식 그 시스템을 민주주의를 심겠다 그랬는데 수출하겠다 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그렇게 하면 너무 이 손해를 봐야 될 게 미국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통치는 네, 한계가 분명하다. 핀셋으로 탁 집어서 그냥 친미 정권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무슨 뭐 총독 같은 걸 파견하겠다. 루비오 장관이 네, 뭐 루비오를 근데 총독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뭐 좀 현대 로마 시대, 여기서는 로마 시대. 네. 좀 어렵고 네.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 위반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무마하면서 친미 음. 또는 미국에 협조하는 정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를 아, 둘러싸고 올 한 쉽지 해도 않을 것 굉장히 같아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마두로와 굉장히 친한 관계를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많이 보여주면서 최근에 그 장면 기억나네요. 마두로가 막 무슨 교육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거 시진핑이 준 폰이야 음. 이러면서 핸드폰 자랑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마두로 너의 정권을 우리가 지지하고 보호할게 뭐 이런 뉘앙스의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직접 도와주러 가진 않겠죠. 절대 못하죠. 에 이제 왜냐하면 그거는 전면전이다. 이제 중미 간의 직접적 충돌은 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서로. 그렇고 서로 음. 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국도 계속 각을 세울 수만 없는 게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음. 인프라 시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통치, 미국의 영향을 받는 정부 이런 게 들었으면은 음. 중국의 그러한 소위 음. 자산들도 네.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주의 원칙, 국제법이 위반이고 음. 이걸 이용해서 미국의 저런 것들이 바로 제국주의다. 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 되지 음. 않을 거 아니냐. 음음. 인제 이런 얘기들을 최대한 전파하면서 음. 그 대체 세력으로서의 중국 음. 이것들을 오히려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에 집중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패권이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기회를 보겠다. 네. 이런 포지션이다는 말씀 같은데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 잘 가고 있다가 가장 그 1대1로의 역사상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항로는 수정할 가능성은 없고 일단 속도 조절 정도에 네. 해당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미에 계속 블루 타이드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핑크 타이드라 하여 좌파 정권이 막 네네. 섰는데 막 무너지고 지금 푸른색 정권이 막 서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친미적이고 네네. 친트럼프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위협을 느낄 것 같아서 '속도를 잠깐 늦춰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실 1대1 로는 몇 년 전부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중국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좀 많았습니까? 그 조정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안데스 산맥을 관통하는 철도도 놓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어. 대역사인데 정말 그렇게 대역사다. 되면은 인제 네. 중국 자본이 들어가는 음. 거고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노동자로 와요. 음.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이 안 돌아오죠. 그리고 음. 거기에서 차이나타운을. 슈퍼마켓도 열고 이래서 그렇죠. 또 상권을 장악하고 이런 음. 것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국이 갑자기 접기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투자된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음. 직접적인 음.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음. 미국에.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그래?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친미 성향의 정권들은 아무래도 미국 말을 더 잘 들을 수밖에 음. 없으니까. 인제 아쉬운 거는 중국의 돈이란 네. 말이에요. 이제 네. 중국의 돈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제 음. 그런 것 때문에 그 정권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다. 음. 그러나 네. 중국은 이쪽에 있잖아요. 아시아에 그 있고. 태평양 건너 예. 있습니다. 여기는 남북 아메리카로 네네. 이어져 있고 미국의 영향력이 선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뒷마당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도 인제 그런 큰 틀에서는 미중 음. 간의 중미 간의 어떤 전략적 음.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아쉬운 거는 이 많은 중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남미의 개도국들은 인제 이 미중 사이에서 트럼프가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올 한 해를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약간 중국은 1대1로를 통한 게 단순히 과거 위대했던 미국의 대체제로서 좋은 형님이야. 이것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까지 자기들이 나름대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고 베네수엘라는 거기서 석유라는 자원을 네. 바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런 상황이면 석유 이슈는 중국에게 그렇게 타격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음. 타격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는 중진류인데 이게 무거운 다른 기름. 네. 다른 거하고 좀 달라서 음. 공정 과정이 굉장히 더 까다롭다 복잡해요. 예.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인제 그 안정적으로 어쨌든 차관 대신에 사는 거니까 우호 가격으로 사잖아요. 좀 우호가. 네네. 싼 가격으로. 그쵸.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 네. 팔 데도 없었는데 잘 됐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당연히 인제 석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계속 그 사우디와 미국 뭐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틈에 중국도 다시 그 중동 석유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인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 걸 더 많이 사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좋죠. 그래서 사실 파이프라인 네. 그 수송관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또 워낙 두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금방 또 될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대체하는 부분들을 그렇게밖에 음.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제 석유 사면서 네. 지금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뭐든 달러 결제를 하는데 중국은 이제 페트로 위안화로 해. 위안화하고 싶어서 네. 그 범위를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베네수엘라에 대한 타격, 마두로를 찝어낸 거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의 그러한 흐름들을 전부 차단하려는 노력도 들어있다. 그게 그렇군요. 우선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노림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베네수엘라는 그 자원 부국으로서의 그 결제를 달러 대신 위안화로 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거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았을 테니까요. 그러면요. 가장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미국이 마두로한테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중국 굉장히 일종의 굴욕감, 당황스러움 또 한쪽에 있을 테지만 동시에 저게 되네? 그렇다면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 나도 한번 대만 지도부의 참수작전 펴봐에 대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부 시각은 이제 그런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너희도 하지 않냐라고 이제 중국한테. 근데 이제 대만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어떤 할 수는 부분이? 있지만 네. 타이완은 사실은 1979년 1월 1일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죠. 수교를 하면서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잖아요. 이 해안선을 쫙 보시면 오키나와 열도에서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타이완이 있고 만약에 타이완이라는 섬이 없으면 거대 중국의 이 해안선이 완전히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완도 중국이 통제하게 되면 소위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은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거기서 꽉 막고 있으면 네.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1979년 4월에 미 의회에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대만 관계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만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보를 지원해 주겠다. 그때부터 이제 대만이 얻은 별명이 대만은 미국의 불침 항모다.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 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대만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팔 수도 있어요. 요번에도 지금 12월 말에 그 소위 해상 봉쇄 훈련을 했잖아요. 그것도 라이칭더 정부가 지금 이제 대만의 라이칭더 정부가 400억 불 예산을 편성하고 110억 불 무기 거래. 무기 거래는 현찰 거래입니다. 무기는 무조건 예, 그 현찰입니까? 현찰을 안 하니까 이게 아주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네요. 물론 이제 무기라는 건 인도하는 시기가 걸려서 그러는 거지. 돈을 안 주면 안 팔죠. 왜냐면 뭐 포탄 갖고 왔는데 빵 쏴버리면 그렇네요. 우리 껍데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국의 소위 자산, 군사 과학 기술 이거를 또 세계적으로 세일즈 하는데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거니까 네. 이런 그 미국이 걸려 있는 데다가 얼마 전에 양안 간에 문제가 생겨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일본 총리가 얘기했고 그러면 집단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냥 공격을 하면 일본과 미국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음흠. 모르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음. 흐름이 이미 그려진 거죠. 아하.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면 중국이 그걸 상대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음. 그리고 지금 그거를 써야 될까? 그래서 제가 늘 대만이 카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카드는 이렇게 갖고 있을 때가 카드지 이렇게 보여주면 카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거를 꺼내서 쓸 타임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대만이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7번에 걸쳐서 포위 훈련을 했어요. 그냥 단순한 사격 훈련, 뭐 미사일 시험이 아니고 아주 대만이 섬이잖아요.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포위 훈련을 하는 거는 이제 봉쇄가 우선 첫 번째인데 봉쇄 훈련을 하고 중국의 군사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7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봉쇄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군함이라든가 군사력이 워낙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죠.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해도 다른 부분, 회색지대 전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다른 부분으로 겁먹게 해서 복속시키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야, 중국이 저거 진짜 하면 사실은 이 타이완 해협이라는 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중동 원유의 80%가 거기로 들어오고요. 대만 해협을 통해서 예, 옵니다. 그다음에 한국 수출 물동량의 45% 이상이 수출입이 거기를 통해서 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저기 필리핀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요. 네. 그러면은 운송비 뭐 시기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은 거죠. 국제 수송로를 건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TSMC라는 그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그게 뭐 미국하고 친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TSMC라는 반도체 우리 뭐 삼성이나 그 SK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산업의 쌀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걸리면 전 세계를 척질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국제적인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민족 통일이 중국몽의 완성이다. 시진핑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이 3년이 하려면 반드시 27년에 대만을 먹을 것이다. 이런 또 네. 전설 같은 얘기가 그렇죠. 돌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고 뭐 전혀 없다고 그럴 수는 없죠. 모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그렇습니다. 벌어질 거며 또 이렇게 오래 갈 거며 그렇죠.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대목은 중국이 감수해야 될 전략적 위험이 상당히 있다. 아하. 게다가 그게 이제 중국 경제가 좋으면 물론 경제가 맞다. 나빠서 또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 나쁘면 사실 전쟁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중국 경제 안 좋다는 얘기를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부동산 위기다. 그다음에 내수 안 좋다. 지방 정부 부채 많다. 이 3종 세트 되게 오랫동안 들은 네네. 것 같은데 해결됐다는 소식 못 듣고 있거든요. 여전한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보 정책이라든지 과학 기술을 위한 드라이브를 세게 거네요. 그러는 거 보면 중국이 여전히 체력이 상당하다. 네, 아직도 일부 체력은 남아 있다라고 분명히 봐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 난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 맡기는 이제 자신들은 질서 있는 조정, 질서 있는 정리라는 표현을 자연 쓰거든요. 구조조정이군요. 예. 그런데 그 파급 효과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포션이 한 30% 많을 때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영끌을 해서 막 먼저 돈을 집어넣고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 연관 산업이 무너지니까 관련 업체들도 도산을 하게 되고 금융까지 연결되는 네. 시잖아요. 또 실업자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림자
경제. 부채가 아, 굉장히 경제부채. 네.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까지 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아, 네.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소위 외환 보유고 이거는 웬만한 공격을 해가지고는 끝도 무너질 수가 없겠네요. 없는 네. 거고 그런 것들이 민간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고 아, 나라가 강하군요. 민간보다. 그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이 잘 못 산다? 그게 강대국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민부로 상황이구나. 얼마나 가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 아하. 중국은 통제 시스템을 여전히 쓰면서 국가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망할 정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을 많이 푸는데 주식시장 문제 있어. 그럼 주식을 하는 증권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운영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민생으로 안 가죠. 부동산 회사도 부동산 회사 안 망하는 자금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2, 3년을 해왔는데 이게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한계가 왔고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게 내수인데 네. 지금 작년 4, 4분기도 1.3% 내수 성장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국가 경제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옛날보다 나빠졌다. 내가 지금 3끼 먹었는데 2끼밖에 못 먹는다. 이러면 일자리도 없다 네, 이렇던데. 네. 실업률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불만 정서가 싹트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이 넘어가느냐. 이런데 전선을 벌려 아, 속전속결로 3박 4일, 2박 3일 만에 하면은 가능하지만 네. 대만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대만도 군사적인 준비가 많이 돼 있지만 네. 지금 이길 보면 수는 없는데 버틸 수는 있다. 비기는 작전을 어. 특히 미국이나 일본이 도와주면 하는데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죠. 그 뭐 대만 전쟁 시나리오 워게임 되게 많이 미국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중국이 다시 물러가는 결론들이더라고요. 네, 이제 네. 피해 양상은 뭐 맞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네, 다르지만 중국도 그걸 모르고 있진 않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떠받쳐줄 경제 상황이 녹록한 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데 다만 이제 대만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빈번한 훈련의 상시화 하다가 언젠간 하겠지. 갑자기 연습하다가 실전으로 전환을 하면 우리 이제 북한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또 연습하네. 또 훈련하네. 맞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게 실전으로 넘어오면 그럴 수 무방비로 있죠.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약간 그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다가 갑자기 툭. 명 무섭다. 바뀌어가지고 그럼 무섭잖아요. 그런 얘기만 걸로 들어도 무서워요.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전이고 회색 전략이고 고립 전략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중 사이의 어떤 큰 그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미국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간 거는 지리적으로라도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카리브해도 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중국이랑 대만은 뭐 툭 치면 가는 네. 데니까 현상 변경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정리하자라는 지금 분위기가 네, 강대국들 사이에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맞습니다. 그랬죠 이미. 미국도 방금 그랬죠. 중국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오히려 전 맞습니다. 더 드는데요. 네, 그런 그 불안감이 네. 이제 당연히 있는데 얼마나 피해를 감수하면서 할 건지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 같아요. 네. 그 타이완도 숑펑 미사일이라고 웅풍이라는 미사일, 둥펑. 웅풍 웅풍. 고뭉자를 쓰는 대만 미사일. 웅풍. 웅풍 미사일 사거리가 한 2,500km 되는데 약 1,500기에서 2,000기 정도가 오.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본토 거네요. 타격력이 네, 네, 상당하네요. 예. 쏠지 안 쏠지는 모르지만 그럼 더 세게 쏠 베이징, 테니까. 상하이 뭐 여기 그러니까 충분하네. 이거는 이제 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라고 생각되면 할 수 있지만 중국인들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 잘 아시죠? 아, 스타일이 네. 될 만한 것 하는구나. 네. 그런 게 또 이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은 같이 죽자 분위기도 있고 우리는 그러는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죠. 그렇죠. 예, 우리- 좀 민족성이 다르죠. 아, 뭐 그게 꼭 그렇군요. 그대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면이 있다.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또는 다른 나라와 척을 지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 비율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우발적으로 조금 이런 건 있지만 전면전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하는 걸 보면 할 수도 불가능은 있습니다. 없다. 맞습니다. 모든 네. 가능성은 열어두고 아마도 중국 지도부도 주판화를 처음부터 전제를 달리하고 한번 시나리오 하나 더 짜놔야 될 거 그런 아닐까라는 건 생각을 있을 할 것 거예요. 같다는 네. 좀 느낌을 받아요. 아니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렇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져서 움직이면 이 기회에 한번 도발을 해라는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한테는 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핵만 없다 뿐이지.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김정은도 계산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정치적, 경제적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시대이고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우리 중국의 입장, 그다음에 미국의 상황까지 북한의 어떤 속내도 잠깐 들어봤는데 같이 죽자 가능한 민족이다라는 거 그런데 새삼 또 다시 한번. 김정은만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북한이.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북한 얘기도 또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뭐 나눠보도록 우발적으로. 하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